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앞으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는요,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갈 거고요. 성공 투자를 위해서 샘플러스 전문위원분들께서 알짜배기 정보들만을 모아서 격이 다른 주식 정보들을 매일매일 2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강의부터 종목 상담은 물론이고요. 종목 추천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저희 이 배트맨 시간에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밤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 하시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늘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시는 날을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좀 살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1%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오르면서 2160선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2168.2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 주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사들였는데요. 외국인은 2488억 원, 그리고 기관은 1846억 원의 사주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현대차까지 오늘 코스피 총 상위 10개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을 켠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오르면서 76,600원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강보합권 흐름에서 45,000원 선 지켜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와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한지주 모두 다 상승 탄력이 큰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포스코는 5% 넘게 그리고 신한지주는 4% 넘게 올랐는데요. 오늘 철강업종 그리고 은행업종들이 상승세를 주도하는 하루였습니다. 잠시 뒤에서 또 업종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빨간불을 켜줬지만 장 막판에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140만 원 선은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나 1%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03% 오르면서 735선 돌파를 했고요. 736.81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좀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637억 원 매수를 했고요. 내일도 계속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함께 들어왔었는데요. 오늘은 기관만이 사자세에 나서면서 그래도 1% 넘는 상승 흐름을 유지해줬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요. 신라젠이 상승 탄력이 그나마 좀 좋았습니다. 0.62% 오르면서 64,700원 선 지켜내줬고요. 반면에 CJENM과 바이로메드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다음 코스닥 시장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와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게임주들이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시장에서 철강금속 업종들의 상승 탄력이 가장 컸습니다. 2분기 철강 스프레드 확대 전망 등에 힘입어서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상승했고요. 현대제철 그리고 동독제강은 3% 넘게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4월 시장, 오늘도 대형주의 상승 탄력이 컸던 만큼 4월 시장에서 철강 업종들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지 잠시 뒤에 전문위원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금일 주도 업종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철강 업종들과는 반대로 조금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에 사용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그동안 코오롱그룹주의 상승 탄력을 줬던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이 인보사가 신장세포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코오롱그룹주에 혼란을 주면서 오늘 코오롱그룹주들이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제약주들의 앞으로 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그런 영향인지 아니면은 확대 해석인지 잠시 뒤에도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제약주들이 흔들리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신라젠까지 모두 그래도 빨간불 켜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 시장에서 검색률 상위 5개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상위 5개 종목이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했던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나와 있고요. 동전주였던 이디가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이유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한가를 기록한 이유죠.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유통 그리고 판매 중단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SK 하이닉스와 함께 또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3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삼성전자 또 4월 시장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지켜나갈지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디 같은 경우에는 불꽃 내리를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관리 종목 해제 등에 힘입어서 주가가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면 또 한 번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지 않을런지 또 그런 우려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이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기가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52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36% 증가했다고 밝혀지면서 오늘 이 거래 이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3,000원 오르면서 107,500원 선 지켜내고 있는데요. 10만 원 계속해서 지켜나갈지는 잠시 뒤에 또 우리 전문위원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을 짚었던 특징주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가지 종목 준비를 해봤는데요. 신풍제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이 미국에서 FDA 희귀약품으로 지정된 피라맥스가 상용화된다라는 소식에 오늘 6% 가까이 오르면서 7,740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업종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잠시 뒤에 짚어볼 거고요. 신풍제약 들고 계신 분들 혹은 오늘 매수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뒤 2부에서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정부가 제2 벤처붐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 지원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면서 6% 넘게 7%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6,69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잠시 뒤에 저가 매수세로 내일장도 계속해서 반등 흐름이 이어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요. 아모그린텍입니다. 시장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요. 상장하자마자 20%가 넘는 급등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17%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1,900원 선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4차 산업 성장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떠들썩하게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급등세가 나온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짚어볼 거고요. 다음으로 네이처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이 경쟁사인 코오롱 티슈진의 악한 소식, 좀 안 좋은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인보사 판매 중단 소식에 2.39% 오르면서 오히려 그 반사이익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2,850원 선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코오롱 그룹주들의 악재와는 상관없이 네이처셀을 조금 더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부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준비해뒀으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우리 베스트 트레이딩맨들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배트맨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그리고 정재원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우리 정재원 전문위원분부터 저희 오늘 첫 출연 저와 함께 이제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셨잖아요. 네. 첫 출연이니만큼 또 영광이실 것 같아요. 4월에 또 첫 거래일이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선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재원이라고 합니다.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몇 년 만에 있었고 이렇게 이곳에 좀 저녁 프로그램을 좀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한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온 만큼 밖에서 뭐 다 기억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데 다들 기억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좀 하던 대로 할 것이고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올바른 그런 길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년 만에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또 저희 서울경제TV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라면은 또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 말고도 정재원 전문위원께서 앞으로 또 어떤 활약을 펼쳐주실지는 계속해서 저희 배트맨 함께해 주시면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정식 전문위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식입니다. 저는 다른 방송사는 많이 출연했는데 서울경제TV는 처음으로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중장기 투자를 안정적인 평단을 만들어 가면서 좀 길게 끌고 가는 투자 전략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단기 투자를 원하신다면 단기 투자도 알려드리고, 가격 매매를 알고 싶다면 가격 매매도 알려드리고, 진정한 가치 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저평가는 무엇인가 궁금하시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 종목을 잡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저평가주들을 발굴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또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저평가 종목, 어떤 종목 매수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매수에 대한 고민까지도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종목 상담으로 지금 미리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번호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샵 4989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샵 4989번으로 지금부터 문자 주시면 저희가 또 잠시 뒤에 궁금한 점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문위원분들의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면은 저희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이 뜰 텐데요. 원하시는 전문위원방에 입장하고 싶으시다면 샘플러스 정재훈 혹은 샘플러스 박정식 이렇게 전문위원분들의 성함을 함께 입력해 주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무료 입장이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배트맨 1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슈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 코너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트레이드맨 이슈 전략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장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는요. 먼저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보다 월등히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봄바람을 좀 탄 건지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짚어볼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사들였기 때문에 물량을 계속해서 이 상승 랠리를 4월 시장에서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두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오늘 증권주들이 코스피 1%대 상승에 힘입어서 동반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지금이 매수의 타이밍인지 잠시 뒤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마지막 이슈 살펴볼까요?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연중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당분간은 좀 피해가야 하는지도 두 전문위원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코스피 시장이 오늘 1% 넘는 상승으로 출발을 해줬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2150선 회복을 해줬고요. 장 막판에는 2160선 돌파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또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좀 활발하게 나와줬기 때문 그리고 또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이유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분부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시장이 오늘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북미 무역 분쟁에 있어서의 해소 기대감이 좀 타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있어서 지표도 좀 괜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로 보게 되면 일단 뭐 한국하고 미국 정상이 좀 만나죠. 그럼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한국 시장은 좀 상당히 쌉니다. 상당히 쌈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올라갈 만한 그런 이슈나 모멘텀거리가 없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좀 상당히 힘이 약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해소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여기에서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뭐 다시 한번 뭐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가거나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2월 달 정도에 형성돼 있었던 고점 자리 때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2240포인트짜리 때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2,000 거의 400 가까이는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주식을 매수할까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매수로 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부분들이 뭐 4월 달에 무조건 다 올라간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2분기 정도 내에서는 뭐 2,400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목을 좀 매수를 하는 전략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무 종목군이랑 못 갈 겁니다. 저성장 국면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치주적인 그런 종목군들, 뭐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순환매가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거지만 지금 포커스는 성장주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은 또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섹터들입니다. 뭐 카메라 쪽이 될 수도 있고 IT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되고 2차 전지 5G 뭐 이런 쪽 같은 섹터들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반등 2240선까지는 충분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요, 지금 좀 종목 교체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현금을 소유하신 분들은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대형주들이 선전한 만큼 그럼 지수 반등이 이렇게 나올 때 꾸준하게 좀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거 괜찮을까요? 정재현 전문위원님. 일단은 뭐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좀 좋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취해도 상당히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흐름들만 좀 잘 체크를 하게 된다면 네. 충분히 좋은 결과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면서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보유하신 분들 혹은 매수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종목 상담 2부에서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샵 4989번으로 지금 바로 종목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님께서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시장이 지금은 반등이 잘 나오고 있죠. 수급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증시가 어떻게 상승력이 나왔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매수력은 들어오지만 파생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풋옵션 베팅력이 누적으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급력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소 현물 매수력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콜옵션 베팅력, 선물 매수력까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저는 일단 조금 길게 한 2020년까지 코스피의 추세 하락은 일정 부분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반등력이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상승력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2019년 1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다소 침체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줄줄이 하락을 해서 발표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경기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제조업 PMI가 긍정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인 발표가 나면서 금요일 날부터 우리 증시를 반등을 일으켰습니다. 그거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긍정적인 호재도 일정 부분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는 현재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부터 영국 브렉시트 하원의 의향 투표가 또 진행이 되죠. 근데 이 영국 의회의 의향 투표도 지금 방향성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내일 정도 다시 재투표에 들어가면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 아니면 장기적으로 브렉시트를 연장하는 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 상승력을 제한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지금 하락력에 종목들을 많이 물려 계시고 있다면 그 물린 종목들을 빠져나오는 그러한 상승력으로 인식하시고 좀 웬만하면 이번 상승력에 최대한 손실을 덜 보는 선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현금력을 많이 확보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기에 조금 더 살짝 살포시 들어가시면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단기적 관점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100% 비중으로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상승력에서 일정 부분 손실을 만회해서 다시금 또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2019년 중반부터 또 유럽 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국 의회 또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유럽 쪽에 만약에 포퓰리즘 정권들이 다시금 또 득세를 하게 된다면 유럽 각국의 또 재정 건전성이 또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줄줄이 만약에 하향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또 악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생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다시금 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간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장에 최대한 현금을 회수하시면서 만약에 손실이 났다면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을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승을 그동안 손실을 좀 만회하는 시장으로 이해를 하자라는 박정식 전문위원의 의견이었는데요.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시니까 귀에 더 확 꽂히는 것 같아요.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좀 접근해볼 만한 업종은 없는 걸까요? 일단은 전기전자도 이번에 대세 상승력과 맞물려서 2017년까지 긍정적인 상승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8년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등력에 또 그러한 종목들이 상승력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가는 길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또 상승력이 제한적으로 밖에 흘러갈 수 없습니다. 오늘 상승력이 나온 종목들을 보아하니 전기전자나 금융업이나 운수장비, 화학, 철강금속 모든 대다수의 종목들이 상승력이 잘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은 조금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섹터를 공략하기보다는 개별적 수급, 개별적 이슈에 따라서 접근을 하셔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는 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특정 섹터를 공략하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만한 개별 이슈적인 부분들이 강한 종목들을 선별해보자라는 박정식 전문위원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매수 고민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샵 4989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함께 볼까요? 증권주들의 오늘 상승률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나 지주와 관련해서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희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역시나 또 1%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동반 상승세가 나와주는 건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지수가 이렇게 두 분 다 단기적으로는 계속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권주들도 좀 반등이 나오려면은 단기적으로 계속 앞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 건지 두 분의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정재현 전문위원분께서는 증권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권주를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 수준으로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사실 이게 증권주 거래세 인하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 소식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오늘 바로 나온 부분들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좀 다 올랐습니다.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들은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형 IB 쪽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좀 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형 증권사와 중소증권사 이런 부분들로 좀 나눠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좀 반등이 더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한적인 그런 상승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술적인 흐름상 보게 되면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에 있는 종목군들 뭐 봐봤자 좋을 거 없을 것 같은데 뭐 하나만 좀 차트를 이 밖에서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요청을 하셔서 보면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분들 하락 추세에 들어갔다가 다 물리고 까이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요 이제 가격적인 조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그럼 이제는 이 박스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박스를 넘어서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요 자리대가 약 한 8,000원대 중후반 자리대인데 뭐 미래에셋 대우를 제 좋게 본다라고 그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다 제가 좋아하는 증권주는요,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이 오히려 훨씬 더 낫죠.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만약에 증권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게 된다면 한국금융지주나 NH투자증권 이 두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서 시장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단계적인 상승일 것이다, 제한적인 상승에 그칠 것이다라는 박정식 전문위원의 정재훈 전문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목 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두 가지 종목 꼽아주셨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증권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증권주가 조금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2017년 대세 상승 장세에서는 막판에 증권주가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승 장세에서는 증권주가 전혀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증권주가 상당히 불쌍한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2017년 내지는 2018년 초반에 증권주가 조금 강력하게 상승을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살짝 품어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증권주가 시장이 하락과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상승력을 빛을 발할 시기를 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일정 부분 좀 반등을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살짝 품어봅니다. 일단은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보험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도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을 들어가기에 전에 한 번 정도는 좀 일정 부분 좀 반등력을 좀 주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살짝 품어볼 수 있겠고, 지금 뭐 NH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 대우 같은 뭐 이런 우량한 이런 증권주들도 좀 횡보권에 머물면서 일정 부분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매집이 돼가고 있는 그런 또 패턴이 살짝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닥 횡보 지그재그 매집형 패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만 폭락만 나오지 않고 일정 부분 상승력만 유지해 준다면 증권주도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조금 봉우리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짝 단기적으로 한번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주,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저평가된 업종이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때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대로라면은 한 번은 더 추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고요. 역시나 좀 단계적으로 미래에셋 대우나 NH투자증권 정도는 살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과 정재훈 전문위원 두 분께서는 증권주를 그래도 단기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연중 최저가를 쓰고 있는 우리 아시아나항공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이슈로 주식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주가가 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예를 들면은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참 좋지 않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은 그렇다면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주식은 안 하거든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그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 이슈로 인해서 뭐 한정이 됐다가 다시 이제 또 적정으로 좀 나오는 그런 사항들이었었는데 어찌됐든 급락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저점 자리대로 뭐 지지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감사 보고서가 좀 잘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2019년도에 좀 전망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게 뭐 6조 4천억의 매출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뭐 2,500억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뭐 당기순이익 630억대의 일단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것으로 순이익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가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이거는 전망일 뿐이에요. 사실 전망일 뿐이고 어떠한 부분들의 부실이 있는지도 좀 모르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감사 이슈로 경영진에 있어서 뭐 교체 중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시장에 있어서는 이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관건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 등급이 좀 강등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 가중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뭐 급락하고 난 이후에 기관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렇게 강하게 들어와 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은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종목군들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배당 가치주를 좀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이슈로 거래 정지까지 됐었던 아시아나항공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도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3,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우리 정재현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이런 종목들 접근하기보다는 좀 다른 종목으로 오히려 지금 시장이 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다른 종목도 선별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 좀 직접적인 고민을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과 정재현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늘 열려 있습니다. 두 분께서 각자의 방이 있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박정식 두 분의 성함 입력하시고 원하시는 전문위원분의 방에 입장하시면은 어떤 도움이든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켜시고 입력해서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항공주들이 부채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자산이 8조 1,000억 정도 되는데 부채가 한 7조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채다 할 정도로 상당히 부채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과거에 2000년도 중반에 항공주들이 지속적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을 때는 금융위기 시절에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자산가치 밑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채도 많고 오너 리스크도 많이 상당히 존재하는 그런 국면이고 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부채가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오너 리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 의견, 적정 의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부적절하게 한정 의견이 나왔죠. 이제 이런 의견도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이런 이제 부채를 좀 막아야 되는데 이 채권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쉽게 자금이 모집될까라는 살짝 우려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이 내려왔다고 아시아나항공을 투자할 거에 비해 투자하는 것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차라리 아시아나항공이 이번 기회에 뭐 자산을 매각하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또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아시아나항공을 노리기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계열사가 한 대략 8개 이상 계열사로 품고 있는데 이런 계열사들을 일정 부분 매각을 하면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해서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매각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우량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시길 바라겠는데 제가 그 관련 계열사들 일정 부분 언급을 해드리고 싶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아예 접근하지 말자라는 의견은 아니셨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련 계열사들 중에 차라리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감이 안 오거든요. 네. 아시아나항공 관련 계열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대부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개인 오픈 채팅방에 찾아가셔야지만 말씀해 주실 건가요? 방송에서 그냥 언급하기보다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아시아나 계열사 중에 제가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차근차근 골라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매수할 수 있는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정식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도 또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정식, 샘플러스
박재훈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 시장 이슈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두 전문위원분께서 시청자분들께 각자의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의 노하우가 담긴 강의 들어보는 시간 함께 할 건데요. 먼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코너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슈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두 전문위원분들의 강의를 함께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의 미니 강의부터 함께 할 건데요. 주제를 박정식 전문위원께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단기 투자는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가치 투자, 장기 투자지만 여러분들은 대다수의 분들이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에 많이 치중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단기 투자는 어떤 철학의 소양을 가져야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제가 좀 철학적인 것을 좀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강의 이후로 그리고 또 내일 또 방송에서도 제가 또 한 번 강의를 해드릴 예정에 있는데 내일은 기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언급을 할 거고 오늘은 철학적인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는 방법. 일단은 높은 확률의 기법과 스킬로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절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기법과 스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 보고 트레이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한테 80%, 70% 기법이란 것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감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높은 확률과 기법, 이런 지식과 스킬적인 상황은 그냥 단순히 도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것과 같은 틀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현실에 집중하시기 바라겠고 지식과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체, 노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은 결국 뭐예요? 내 안의 신이 됩니다. 내 안의 신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까? 아니죠. 단순히 명령만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식과 경험에 단순히 사로잡혀서 말만 잘 듣는 낙타가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적 대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저는 현실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번으로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좌 1번 사례입니다. 요 빨간색 선이 수익을 내는 선이고 요 파란색 선이 손실이 나는 그런 횟수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손실난 횟수는 상당히 많은데 짧게 손실이 나고 수익난 횟수는 상당히 적지만 상당히 많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계좌 사례 한번 보셨습니다. 다음번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짜잘하게 수익은 상당히 많이 여러 번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뭡니까? 확률 게임이 되는 겁니다. 손실은 적게 났지만 상당히 깊게 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 계좌 사례 두 번째가 더 수익이 계좌가 본격적으로 불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번 사례가 계좌가 불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1번 사례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고수는 손실을 굉장히 짧게 끊어냅니다.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시키죠. 왜? 비중까지 실어서. 근데 하수들은 오로지 내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것만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짜잘하게 비중도 못 실고 수익을 내는데 막상 물리는 것들은 뭐 합니까? 물타기 들어가면서 또 비중을 더 실어버립니다. 비중을 더 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쭉쭉쭉 내려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투자는 확률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사례
사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수와 고수의 동질성이 존재합니다. 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사자, 호랑이, 맹수의 제왕이죠. 근데 이 맹수의 제왕의 사냥 성공률이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냥 성공률이 25%인데 어떻게 맹수의 제왕이지? 그래도 맹수의 제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의 제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공률 25%만 기록하면 제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수와 고수의 동질성 1. 최대한 가시권역에 들어오기까지 기다립니다. 이거 보십시오. 먹을 것들이 그냥 앞에 뛰어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고수들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제일 드는 구간까지 들어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 어떻게 투자하십니까? 오로지 매일매일 뭔가를 결과를 만들고 싶어서 수익 내고 싶어서 계속 액션을 취합니다. 매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다? 최대한 가시권역까지 들어오기까지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수와 고수의 동질성 2. 발각되거나 생각과 다른 흐름 시 빠르게 포기하면서 도망갑니다. 이거 보시죠. 사자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기법에 적용이 되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에 똑같이 적합이 되더라도 현실적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기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맞으면은 현실과 다르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지요. 포기하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사자도 만약에 여기서 계속 덤볐어 봐요. 이 뿔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수는 생각과 다른 흐름 시 빠르게 도망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수와 고수의 동질성 3. 성공 시 어떻습니까? 미친 듯이 배부르게 섭취를 합니다. 고수도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진입 시 미친 듯이 수익을 냅니다. 자, 이게 고수와 맹수의 동질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철학만 현실에 적용만 시킨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스킬 다 필요 없습니다. 수익 잘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식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러한 철학적 관점, 현실적 관점을 굉장히 적용을 잘 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기 시작하고 뭔가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지식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 이러한 철학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핵심 정리. 내 생각에 완전히 부합되는 흐름만 끌고 가라. 그게 10%의 확률이건 5%의 확률이건 20%의 확률이건 그냥 내 생각에 부합되는 흐름만 끌고 가시면 됩니다. 비중 실어서. 자, 그리고 내 생각과 완전히 부합되는 흐름만 끌고 가면 뭐가 됩니까? 제가 해보니 5에서 20%의 확률로 대수익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로 수익률 게임 투자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도대체 현실적인 흐름은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뭐를 알려드린다? 진퇴를 명확하게 해주는 중요 가격론, 기술적 포인트를 다음 이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저녁 8시 채널 고정하셔야 됩니다. 내일 이거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식과 함께하는 가치투자, 박정식과 같이 하는 가치투자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저평가주를 여러분들께 발굴해 드릴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손실은 짧고 수익은 크게 낼 수 있게 앞으로 배트맨에서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에 박정식 전문위원과 같이 가치 있는 종목을 발굴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의 강의 함께 하실 건데요.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죠.
정재훈입니다. 이 뽑는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로 펜으로 써서 해야 된다는 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좀 이게 근엄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저는 그런 근엄한 목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리모컨을 쓰지 않고 저는 하나씩 수작업으로 좀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선정에 대한 방법이에요.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기본적인 이런 심리적이나 이런 부분들, 철학적인 부분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좋은 얘기였었고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1분기에 있어서 실적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 트레이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요, 성장하는 종목을 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구간에서는 저성장이죠. 저성장이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섹터나 아니면은 저평가 가치주를 좀 사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성장하는 섹터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좀 부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률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만약에 그러한 종목을 골랐어요. 그러한 종목을 골랐다면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들은 차트예요. 차트가 주가가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잠깐 이따가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이거를 좀 보는 이유들은 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서 봅시다. 향후에 대한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겠죠. 대북주들에 있어서 어떠한 대북 수혜주를 받는다, 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철도에 대한 얘기들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들은 실적에 좀 반영이 되지가 않죠. 실적에 반영이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재료와 이슈만 가지고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반영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다시 꼬꾸라져 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아난티 기업을 좀 얘기를 해드렸죠. 미친 주식이라고. 더 빠질 겁니다. 반등이 나오지만 제가 계속 아난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요. 안 좋은 건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가총액 10위 안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 참 이거 코스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짜증이 나는데 적자입니다. 예, 적자 기업인데 향후에 얼마만큼의 성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그죠?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주가가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직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들은 역배열보다는 정배열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대체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좀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럼 단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나 혹은 대북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상승을 시작했던 그런 구간들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5G 관련주들도 신고가를 내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죠. 대부분 다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반대로 역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몇몇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나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게 된다면 셀트리온, 삼형제가 있죠. 다 역배열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대부분 다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역배열은 하지 말고 정배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클릭질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는 역배열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종목이 막 움직이고 있으면 이 클릭질이 들어가죠. 가능주, 그 다음에 매수 버튼을 클릭한단 말이죠. 뭔가 이슈가 있다라는 그런 소문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면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면 간다 카더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하는데 그 부분들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차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음 종목, 다음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의 차트입니다. BH의 일봉 차트예요. 2016년도 상반기 때까지 바닥을 기다가 그 이후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왜 이 시점부터 올랐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HTS를 활용을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
다음 화면을 한번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상반기 때에 조정을 받고 하반기 때부터 17년도, 18년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실적의 추이를 보게 되면 적자였었단 말이에요. 적자였는데 2017년도는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라고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외국인 쪽도 매수가 들어오는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요 부분들만 봐도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럼 다른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2016년도 시기에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를 보자고요. 다 적자였어요. 다 적자가 나왔는데 2017년도에 흑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때 올라갔죠. 그러면 향후에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저희 가족분들이 매수했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타 방송국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 파트론도 신고가에 대한 흐름들이란 말이죠. 그죠? 신고가에 대한 흐름들인데 왜 그런가를 한번 보자고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실적 보세요. 18년도에 300억 할 건데요. 19년도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럼 주가가 못 갈까요? 그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HTS에서 판단을 하고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때는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업황을 보고 그 다음에 보셔도 됩니다. 실적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건 조금 더 다른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음에 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훈의 주식 단소리 씨가 함께 하셨고요. 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의 시원한 속을 좀 긁어드릴 수 있는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갈 거니까요. 샵 4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두 분의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종목 고민 지금 빨리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2부에서도 인사드릴 건데요. 먼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